자, 조국. 2016년이에요. 2016년 10월 30일.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 조국 장관은 2016년에 최순실을 향해서 검찰 긴급 체포하라. 귀가시키지 마라. 저 풀어주면 공범이랑 집에 가서 입 맞춘다. 말 맞춘다. 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2016년도에는 이런 트위터를 올린 바 있습니다. 자, 김희정 장관님. 네. 왜 검찰은 귀가시켜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느냐라고 조국 장관이 트위터를 올렸잖아요. 그 문득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정경심 교수, 그리고 한투 직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이인걸 변호사 같이 모여서 이른바 증거인멸 대책회의 했었던 장면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 국민이 고생이다. 어제 저희가 광화문 현장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미래를 딱딱 예측하고 얘기를 했는지. 예측한 거다. 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근데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압박받지 않고 정말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무슨 그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하는 것도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된다면 수사 과정은 오죽할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압수수색 가는 거라든지 며칠 날 소환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어떤 조사를 받고 이런 거는 발표하지 않는 이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압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과연 적절하게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공개냐 비공개냐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굳이 망신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 건물 완성된 거에 보면 머릿돌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됐고 제일 괜찮은 돌로 딱 하잖아요. 뭔가를 할 때 그만큼 머릿돌이라는 거는 이 정석이다, 기초가 된다라는 상징의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공보준칙이라든지 인권 다 좋아요. 근데 왜 상징을 그렇게 부실한 걸로 갖다 놓냐고요. 머릿돌 부실한 거 갖다 놓으면 그 건축물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공보준칙 지키고 인권 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그 시작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그것도 피의 사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 머릿돌로 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 정말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자연인 조국이었다면 이제 정말로 수사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떡하니 앉아있지. 여당은 검찰 수사팀을 고발을 하지. 대통령께서는 해외 갔다 오시자마자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지 하는 상황에 원래는 공개 소환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비공개 소환으로까지 전환을 하니 이렇게 되면 수사도 제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공개냐 비공개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한편 이 정경심 교수가 남편 조국 장관의 청문회 당일 남편과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한투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대화였을까요? 조국 청문회 날 내가 안고 가겠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 6일 청문회 당일 오전 남편과 통화를 자주 해요. 청문회 당일에도 남편과 통화했어요. 조국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걸 옆에서 또 한투 증권사 직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남편 조국에게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라고 통화를 하는 것을 똑똑히 한투 직원이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건데 김변 박사님.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남편은 청문회 가고 나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9월 6일에 있었던 청문회의 핵심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의혹이 중심이었고요. 그 당시 조국 장관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을 때도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는 만약에 제 아내가 그랬더라면이라고 항상 전제를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위조한 사실도 없습니다만 아주 만약 그런 일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은 아내 손에서 정리하려고 했던 모습들에 대한 사전 위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조국 장관 딸이 직접 언론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대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조 장관 딸은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도 이것은 전혀 위조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해명들을 늘어놓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건 속에서 아주 만약 검찰이 기소가 됐고 구속이 되더라도 그것은 정경심 교수의 역할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조 장관은 무관하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는 내가 갈 길에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이미 사전에 각본처럼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기소된다 하더라도 1심 재판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다툼은 법정을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기소했을 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가려고 하는 애당초의 전략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다 서로 가족 간에 입맞추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출근길에 조국 장관은 과연 부인의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을까요? 본인의 사퇴를 향한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조국 장관 오늘 입장을 발표했을까요?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출근길입니다. 부인께서 검찰 소환하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부인께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겁니까? 입원 가능성 있습니까? 검찰 수사에 관련해서는 일체 말씀드릴 수 없음은 여러 번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여당의 협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심 교수 어제 첫 검찰 수사 조사 받았는데 신경을 말씀해 주셨나요?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이 기자들이 이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뭐하러 갑니까? 가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답변 안 해줄 거면. 자, 지난번 검찰청사 앞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와 관련돼서 조국 장관이 입장 밝혔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이렇게 높은지 본인도 깜짝 놀랐다라고 입장 밝혔는데 어제 광화문 집회는 못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못 본 척을 하는 겁니까? 우리 김진 앵커가 저를 소개할 때 늘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는 거 멋진 거 만들어주셨잖아요. 정말 멋진 구호거든요. 그 자체의 닉네임 자체가. 왜냐하면 저희 이미지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아주 많은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한 연구 저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예. 기존에 처음에 조국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전 사실 조국을 좋아했던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조국 장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요. 조국 장관이 나왔던 모든 TV의 인터뷰도 다 살펴보고 또한 그의 트위터, 페이스북, 책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사실 가장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따라가긴 힘듭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이미지 메이킹인지를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텀블러 얘기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팬심을 내려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기존의 패턴 그대로, 거짓말하던 패턴 그대로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금 여전히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계신 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제는 조금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경제학자 제리 베커가 범죄를 해서 얻는 수익이 그로 인해서 치르게 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